자, 오늘 부모 세미나 12강 신경질적인 아이입니다. 자, 신경질적인 아이들이 있지요. 신경이 예민해서 툭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동이죠. 이런 현상 아동이 원만하고 정상적으로 발달해야 하는데 그 정상적인 건 반대되는 거죠. 신경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심리 및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우리가 서둘러 개선하거나 치료적인 대응을 해야 되죠. 자, 신경질적인 아동은 유난히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부모가 다루기가 쉽지 않죠. 아이들은 되게 부모의 기쁨의 존재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웃어주고 행복하길 바라는데 신경질적인 아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는데 이런 아동의 특징이 먼저 성격적으로 까다롭다는 겁니다. 까다롭다. 신경질적인 아동은 성격이 원만하기보다는 자기 방식의 형태를 고집하고 매우 제한적인 특성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아무거나 잘 먹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먹고자 하고 대체로 편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음식을 아무나 두루 잘 먹는 아이들은 성격이 원만하죠. 그런데 편식하는 아이는 뭔가 성격이 까다로운 거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둘째는 매우 예민하죠. 이 예민하다는 것은 불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요. 사람이 불안 수위가 높아지면 신경이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셋째는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 과민한 반응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신경질적 아동이 강박증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인데 강박증의 전조 증상은 아무래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것이 특징이거든요. 자, 성인들이 볼 수 있는 강박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신경질적인 아이가 생겨나느냐, 또 이렇게 신경질적인 아이가 일어나느냐 할 때, 자, 심리적인 원인을 이해해서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 먼저는 저는 이제 발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발달의 관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적인 문제에다 보는 거고, 심리적인 문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부모 양육 방법의 문제다. 요 세 가지 차원을, 양육 방법의 문제다.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인데, 신경질적인 아동은 감정의 특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반응은 이제 부정적인 것이죠. 되게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발달의 관점은 이제 이건 좀 말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뇌기능 문제, 세로토닌 수준의 문제, 도파민 수준의 관련성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발달의 관점 주로 신체적인 것고 또 생물학적인 것인데 요즘에 이제 신경적 연구에 보면은 이 이제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두뇌의 전두엽에 좀 이상이 발견되더라. 양전자 사출 단칠 촬영 페트라에 의하면은 기저신경질 내의 전두엽 미상액 부분 대사작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측면이 좀 있더라. 해서 그 특정 부위에서 뇌의 혈류량 또는 대상 중에서 정상에 비교했을 때 좀 차이를 나타내더라. 이런 측면에서 얘기인데 이거는 어린이들이 다 그렇다는 신경적인 아동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좀 심한 경우에 애는 여기에 좀 해당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둘째로 세로토닌 수준 문제가 거론됩니다. 세로토닌은 이제 정서에 많이 관여되는 신경전달 물질이지 않습니까? 뭔가 원만하게 하는데 세로토닌 수준이 부족한 거 아니냐?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는 바로 세로토닌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 수준은, 도파민은 여러 감정에 관여되기 때문에 주의, 울기, 웃기 모든 것에 관여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 수준이 너무 높다면 요즘은 정신분열증으로, 너무 낮으면 운동부정이나 우울증과 관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신경증과의 관련성이 도파민과도 상당히 있더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심리적인 문제지요. 심리적인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심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려면 애정 결핍의 문제가 일단 크고,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 그 다음에 자신감 괴력, 요게 이제 아이의 신경성을 높이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봐야 되겠죠. 애정 결핍의 측면에서 보면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부모의 애정이 많이 받은 아이와 덜 받은 아이가 차이가 있죠. 부모의 충분한 애정을 받고 자란 아이는 성격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 에너지가 많이 채워져서 그런지 적응도 잘합니다. 그렇지 못한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애정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는 적응도 잘하지 못하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인다 해서 부모의 애정의 관련성과 같이 볼 수 있다. 부모의 애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 애정에는 아이를 인정하는 것도 해당되는데, 요게 뭔가 신호가 맞지 않아서 잘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부모는 충분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는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식으로 아이를 사랑할 때, 아이의 신호에 맞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아이가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관여하면 간섭한다고 할 수 있고, 조금 안 하면 애정이 없다고 그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이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기준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넘어갈 수 없어요. 둘째는 낮은 자존감인데, 자존감이란 자기의 존재 가치감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낮은 자존감에는 아이들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신경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신경질진 아동에게 자존감은 실수에 대응하는데 긍정적으로 대응하는데도 역할이 가고, 부정적으로 대응하는데도 역할이 가죠. 물론 이제 자존감이 높으면 실수에 대응하는데도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잘 할 수 있겠다. 높은 자존감은 실수를 잘 견뎌낼 준비를 단단하게 하는 반면에, 낮은 자존감은 자신을 어떻게 방어할까 하는 생각이 좀 더 잘못되어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 아울러서 이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이 자신감은 내가 자기에 대한 신뢰감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이거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게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그게 능력이 높은 아이가 자신감이 높을 수도 있지만 못한 아이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높냐 낮냐 문제, 능력이 문제하고 조금은 관련됩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이제 완벽성을 추구하려는 특성이 보인다면 자신감이 낮은 겁니다. 자랑을 많이 한다. 그것도 인정 욕구가 큰 거기 때문에 자신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양육 방법의 문제. 양육 방법의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부모가 아이의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게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부모의 지배적인 측면, 지배적 측면, 지배적 측면이 높고, 그 다음에 부모의 기준이 엄격하다. 기준 엄격.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다면 부모의 인정 결여. 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어요. 부모가 양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데는 아무래도 극심한 통제를 할수록 아이는 아무래도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성장이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훈육 방식에는 과잉보호, 과잉통제, 이계적 태도, 적대적인 태도, 방관적 태도, 변덕스러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서는 부모의 지배적인 태도가 가장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지배적인 특성이 강한 부모는 자녀를 칭찬하기보다는 지적하는, 처벌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많이 칭찬하기보다 지적을 많이 한다. 처벌에 꼭 큰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보상을 전혀 안 주면서 야단만 치는 경우, 그러면 이런 경우에 부모는 또 하는 것도 잘할 수 있어요. 아이를 잘 상대하고 보호도 많이 해주고, 근데 너무 과잉 보호해가지고 의존성을 키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또 일관성이나 이런 문제에서 지배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긍정 에너지를 주는 데는 실패하지 않나. 또 부모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그러면 신경질진 아동은
강박증인 데가 있지요. 이 신경증 강박증 일종인데 이런 경향이 이 강박증인 부모에게서 양육받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유로 이런 부모 안에 성장한 아동은 부모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중요하지 않고 부모가 나의 한 행동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에 그 높은 점수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소위 눈치 보는 일도 생겨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의 이제 인정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부모가 자주 인정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아이가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있어지고 할 건데 존재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아이는 이제 성취감이 낮게 되거나 부정적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게 이제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아이는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감을 못 갖는 것이 여러모로 나오지 않느냐.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걸 이제 상담 치료적으로 되어야 한다면 일단 아이에게는 심리적 불안을 해소해야 되고 양육 방법을 개선하고 긍정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면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